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고리 방향족 화합물부터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화합물은 벤젠의 유도체들인데요. 그 벤젠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가서 어떤 다른 치환기가 붙어 있는 여러 가지 화합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여기 지금 보면은 벤젠 고리에 또 다른 고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러한 화합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고리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여기 있는 화합물, 이게 안트라센. 이 안트라센은 이렇게 보면 이것이 벤젠 고리인데 또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벤젠 고리죠. 즉 두 개의 벤젠 고리가 서로 한 변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접합되어 있다. 영어로 fused라는 말을 쓰는데요. 접합되어 있다. 자, 이와 같이 접합되어 있는 고리, 여러 고리 화합물들 여기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나프탈렌이 있고요. 이 나프탈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승화성 물질이다. 아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 고체에서 기체로 직접 변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화장실에 냄새를 좀 막는 데 쓴다든지 혹은 이것이 살충작용이 있어서 좀약으로 많이 썼던 그러한 화합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벤젠 고리가 이렇게 세 개가 연속해서 있는 이런 안트라센이라고 하는 화합물도 있고요. 또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벤젠 고리가 5개 정도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벤조피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벤조피렌과 같은 화합물들은 상당히 발암성 물질,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탄소가 들어있는 화합물들을 태울 때에 나오는 그러한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렇게 도시의 혐오 시설을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바로 그 이유가 이런 것이 배출된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이건 뭐 쉽게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다가 고기를 태우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기 탄 거 먹으면 암에 걸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벤조피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로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여러 고리 방향족 화합물들인데 이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이것이 모두 다 같은 평면상에 놓여 있습니다. 평면상에. 그래서 여기에 수직한 피오비탈이 쭉 있고요. 물론 모든 탄소는 다 sp2 혼성 탄소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두고요. 자, 이것들 중에서 나프탈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나프탈렌은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공명 형태를 그릴 수 있고요. 또 이쪽에 벤젠 고리의 전자를 이렇게 돌리면 이런 세 개의 공명 형태가 존재하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나프탈렌은 안정하겠죠. 이 나프탈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모두 다 평면상에 있고요. 그 평면에 수직하게 피오비탈들이 쭉 나란히 있기 때문에 이런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상당히 안정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프탈렌도 역시 이 고리에 전자가 많이 지금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 역시 벤젠과 마찬가지로 친전자성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방향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방향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휘켈의 4n+2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휘켈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고요. 이 에리 휘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1931년도에 어떤 화합물이 방향족인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제시한 건데 이 휘켈 규칙은요. 지금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우선 첫째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리에 있는 모든 원자들이 다 같은 평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면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컨주게이션 되어 있다. 컨주게이션, 즉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교대로 있다라고 그랬죠. 이것이 단일 고리로 되어 있다. 즉 고리인데 이것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다.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교대로 있다. 우리가 앞에서 컨주게이션이라는 말을 할 때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교대로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냐? 같은 평면에 있으면서 이것이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교대로 있게 되면
이때에는 그 평면에 수직한 피오비탈들이 나란히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피오비탈들로 인해서 바로 컨주게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전자의 비편재화로 인해서 그 구조가 안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자, 평면이고 그 다음에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단일 고리로 되어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때의 그 파이 전자의 개수가 4n 더하기 2. 즉 다시 말하면 이 n이 정수일 때 4의 배수에 더하기 2를 더한, 즉 다시 말하면 2개, 6개, 10개, 14개, 18개 파이 전자의 개수가 이런 경우에 바로 이러한 경우에 이것이 방향족성을 띈다 라고 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휘켈이 말한 이 4n 플러스 2 규칙에 따라서 화합물들을 보면 이것이 방향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사이클로뷰타다이엔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각형 고리에 이중결합 2개가 있고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우리가 언뜻 볼 때 이것은 컨주게이션 되어 있고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안정한 구조를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화합물을 잘 보면은 이것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벤젠은 상당히 안정한 반면에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 두 분자가 영하 78도라고 하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이것이 이합체화 반응, 두 개의 분자가 하나로 합해지는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이게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굉장히 반응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 화합물의 구조를 잘 보면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교대로 있는데 우리가 컨주게이션 되어 있을 때는요,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벤젠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공명을 통해서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이클로뷰타다이엔을 보면은요, 이 구조가 정확하게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중결합은 단일결합에 비해서 결합 길이가 짧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짧고요, 여긴 길고요. 여기 짧고 길고. 자, 이래서 보면은 분명히 이 결합의 길이도 다르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여기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이 결합이 이쪽 단일결합보다 좀 더 전자 밀도가 높아요. 즉 정확하게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피오비탈이 4개밖에 없죠. 즉 파이 전자가 4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휘켈의 룰 중에서 4n 플러스 2, 4n 더하기 2개의 파이 전자일 때에 방향족성을 띈다라고 하는 규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방향족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벤젠과 같은 방향족 화합물이 가지는 굉장히 안정한, 그리고 또 이것이 첨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 여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 이건 그래서 방향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벤젠은 자,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교대로 있고 여기에 파이 전자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휘켈이 말한 4n 플러스 2 룰을 만족하는 그러한 화합물이고요. 따라서 벤젠은 방향족성을 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엔. 자, 여기 보면은 팔각형 고리에 이중결합 4개가 있고요. 이것이 사이사이에 단일결합이 있어서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이렇게 교대로 있는 이러한 화합물로 우리가 보여요. 그런데 이거 역시 이 휘켈 룰에 따르면 여기에 파이 전자 개수는 8개가 되기 때문에 8개라고 하는 것은 4의 배수죠. 4n 더하기 2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4n개의 이러한 파이 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방향족성이 아닌데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화합물의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 분자가 여기는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평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이중결합에 대해서는 요러한 평면, 그런데 요 이중결합에 대해서는 요러한 평면, 서로 다른 평면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분자가 평면이 아니라 욕조 형태를 띠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따라서 이것은 방향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테로고리라고 하는 걸 좀 한번 볼 텐데요. 헤테로고리. 자, 헤테로사이클이라고 말하고요. 우리말로는 헤테로고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헤테로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헤테로고리는 어떤 거냐면은 탄소 이외의 다른 원자가 고리에 있는 그러한 화합물을 헤테로고리라고 하고요. 이러한 헤테로고리 중에서 방향족, 전체적으로 방향족인 헤테로고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피리딘, 피리미딘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전형적인 방향족 헤테로고리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피리딘에는요. 이 전체 모양은 지금 벤젠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질소 원자가 한 개가 들어있고요. 피리미딘은 질소가 두 개가 육각형에서 하나 건너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합물들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질소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5개의 탄소와 함께 6개의 피오비탈이 이렇게 나란하게 있고요. 여기에 6개의 파이전자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것은 방향족성을 띠게 됩니다. 여기는 질소는요. 이것이 sp2죠. 그래서 여기에 sp2 오비탈에 비공유 전자쌍 하나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는 이 피리미딘, 이거 역시 모든 질소와 탄소들이 전부 다 sp2 혼성되어 있고요. 이 두 개의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들은 전부 다 sp2 오비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6개의 파이 전자이기 때문에 방향족 고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파이롤과 이미다졸, 이것은 우리가 조금 그냥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이런 화합물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파이롤과 이미다졸은요. 이것이 오각형 고리를 하고 있어요. 오각형 고리.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질소가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의 탄소 해서 오각형 고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4개의 탄소에 바로 이중결합이 2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화합물이 왜 방향족성을 띠느냐? 그것은요. 여기에 있는 이 질소가 자,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질소는요. 이것이 sp3 혼성 오비탈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sp3가 아니고 sp2 혼성 오비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질소가 sp2 혼성 오비탈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sp2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3개의 이 결합이, 즉 다시 말하면 이 수소와 이 탄소 2개와의 이 결합이 평면상에 있게 되고요. 이거에 수직한 피오비탈이 있는데 이 수직한 피오비탈에 바로 이 비공유 전자 쌍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탄소들의 각각 1개씩 피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서 여기는 파이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총 개수는 6개가 돼요. 따라서 이것은 방향족성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질소가 sp2 혼성 오비탈을 갖고 p오비탈에 가서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는 이미다졸도요. 여기 이 파이롤하고 상당히 구조가 비슷한데 이것도 오각형 고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2개의 질소가 있는데 하나의 질소에는 수소가 붙어 있고 하나의 질소에는 수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결합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질소는요. 여기는 이 파이롤의 질소와 상당히 닮았고요. 이쪽에 있는 이 질소는요. 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로 요 피리딘의 요 질소와 닮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림들을 잘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미다졸에 있는 요 질소, 요 1번 질소는요. 여기 가려놓고 요 질소는 요거랑 닮았기 때문에 바로 이 질소들, 이 탄소들이 다 sp2인데 이 질소에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 p 오비탈에 들어가서 2개의 파이 전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여기 있는 4개의 각각의 p 오비탈의 전자가 1개씩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sp2 혼성 오비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p 오비탈에 들어간 이 2개의 질소, 즉 2개의 전자, 즉 이 질소의 이 비공유 전자쌍은 여기에 있는 4개의 전자와 더해져서 6개의 파이 전자를 이루어서 휘켈의 4n 플러스 2룰을 만족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 질소에 있는 이 전자쌍은 이 방향적 고리를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이 질소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 sp2 혼성 오비탈에 있고 이것은 방향족과 관련이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질소 이 비공유 전자쌍이 있게 되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피리딘이나 이 피리미딘에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들, 이것들은 전부 다 sp2 혼성 오비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방향족과 관련이 없으니까 이것을 다른 쪽으로 전자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자쌍을 줄 수가 있어서 피리딘이나 피리미딘은 바로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염기성. 반면에 여기 있는 파이롤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 이것이 sp2가 아니라 p 오비탈에 있게 되는데 이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이 나머지 탄소에 있는 4개의 전자와 함께 6개의 파이 전자를 이루어서 방향족성을 완성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 전자는 바깥으로 전자를 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염기성을 띠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다졸은 2개의 질소 중에서 이 1번 질소, 여기에 있는 이 전자쌍은 바깥으로 줄 수가 없어서 이건 염기성을 띠지 않고 이것은 방향족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러나 이 3번에 있는 이 질소의 이 전자쌍, 이것은 sp2 혼성 오비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바깥쪽으로 전자를 주어서 이것이 염기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런 방향족과 함께 이 질소의 전자들이 염기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혼성 오비탈들 한번 잘 보고요. 여기에 지금 전자 밀도 그림을 보면 여기 있는 이 질소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전자 밀도가 낮죠. 이쪽이 좀 빨갛고 여기 전자가 더 많고요.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보면은 이 질소는 전자가 많지 않고요. 이 질소에 가서 전자가 많죠. 따라서 이 질소는 전자쌍을 줄 수가 있고요. 이 질소는 전자쌍을 줄 수가 없고 여기 보면 delocalized lone pair, 즉 여기 있는 이 고립 전자쌍이 비편제화되어 있다, 퍼져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 방향족을 띠는 이런 헤테로고리들이 여기 보면은 DNA나 RNA에 있는 이러한 그 질소 염기들이 바로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 사이토신, 티민, 우라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바로 여기서 뭐를 배우게 되느냐면은 토토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호변 이성질 현상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그 호변 이성질 현상을 통해서 이것들이 마치 벤젠고리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이건 헤테로고리 화합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히스티딘에 보면 히스티딘은 아미노산인데요. 이 아미노산의 이쪽에 바로 이 이미다졸 고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질소와 이 질소, 2개의 질소, 여기는 수소가 있고 수소가 없죠. 이것은 염기성을 띠지 않고 이것은 염기성 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화학을 배울 때에 아마 또 이런 것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구조도 관심 있게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이 있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이런 그 파이롤과 비슷한 화합물인데 이번엔 오각형 고리에 황이 있어요. 이 파이롤에 바로 이 질소에 p 오비탈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이 여기 있는 이 4개의 파이 전자와 함께 6개의 6파이 일렉트론을 형성한다 그랬는데 이 사이오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황이 있는데 이 황에 sp2 혼성되어 있고요.
이것이 여기에 지금 이 4개의 파이 전자와 함께 이 p 오비탈에 있는 2개의 전자와 함께 6개의 파이 전자를 이루고 이쪽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 sp2에 들어가 있게 되죠. 여기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지만 하나는 p 오비탈에 하나는 sp2 오비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휴란은 산소가 있어요. 이 사이오펜에 이 황 대신에 산소가 있는 이런 오각형고리 화합물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헤테로고리 화합물로 우리가 질소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산소가 있는 거, 황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장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유기합성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유기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기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좀 값싸고 흔한 저렴한 물질로부터 좀 가치 있는 좀 비싼 이러한 화합물들을 합성을 하는 거예요. 뭐 의약품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신소재, 또 화학약품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유기합성에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런 유기합성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유기 반응들, 또 그 성질, 조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벤젠고리 화합물들의 치환 반응, 이 중에서 어떤 치환기가 미치는 영향에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배웠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연습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합성을 할 때에 우리가 타겟 몰레큘, 어떤 합성을 하기 위한 그 목표가 되는 타겟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합성하려면은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타겟 몰레큘로부터 거꾸로 이걸 어떻게 만들까 해서 역합성, 레트로신테시스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합성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파라브로모 벤조익 애시드라고 하는 화합물을 벤젠으로부터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타겟 몰레큘이 되는 거예요. 이 타겟 몰레큘을 우리가 벤젠에서부터 어떻게 만들까? 이걸 하기 위해서 역합성을 합니다. 자, 역합성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우리가 이것은요, 이런 화합물에 이걸 붙이면 어떨까?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 비아를 붙일 수 있나? 혹은 반대로 이 비알에다가 이걸 붙일 수 있나?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거꾸로 붙여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레고 블록을 이용을 해서 어떤 커다란 내가 원하는 어떤 타겟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까? 거꾸로 거기서부터 하나씩 떼서 그 앞으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라브로모 벤조익 애시드를 우리가 어떻게 합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역합성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우리가 벤젠에 어떤 치환기를 붙일 수 있는 방법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벤젠에 Br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요, Br2에 FeBr3를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 여기 Br에 이걸 나중에 붙인다 그러면은 여기에 CO2H, 이 CO2H 즉 벤조익 애시드에 이걸 붙인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이 COH 이 카복실기는요, 우리가 지향성이 오소파라가 아니라 메타 다이렉팅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런 데다가 붙이면 Br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여기 들어가는 게 일부 있죠. 그러나 여기로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CO2H를 나중에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CO2H를 벤젠에 직접 붙이는 거는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요. 다만 무엇을 배웠느냐면은 이 CO2H, COH는 벤젠에 어떤 치환기가 있을 때에 그것을 산화하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러한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자, 역합성을 한번 해보죠. 지금 이러한 COOH는 이러한 CH3를 산화시켜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여기서부터 만든다는 거죠. 이건 또 어떻게 만들까? 이것은요, 자, Br에다가 CH3를 붙일 때 오스파라 다이렉트니까 가능하죠. 이건 프리델크라프트 알킬레이션 반응이 가능할 겁니다. 또는요, 이러한 메틸기 톨루엔에다가 Br을 붙인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오스파라 다이렉트니까 괜찮죠. 그래서 자, 이것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죠.
톨루엔에다가 Br2와 FeBr3를 써서 파라위치로 만들거나 혹은 브로모벤젠의 프리델크랍스 알킬레이션, 즉 알킬 할라이드와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를 써서 만들거나, 물론 이것과 오소 아이소머가 같이 만들어질 텐데 이것은 이제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이런 톨루엔이나 브로모벤젠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건 벤젠에서부터 한 단계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이 벤젠에서 Br2, FeBr3 써주면은 브로미네이션, 혹은 벤젠에서 이런 알킬 클로라이드 써서 AlCl3 써주면은 톨루엔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벤젠에서부터 지금 거꾸로 이렇게 해 나가면은 이것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요, 바로 이렇게 벤젠에서 Br2와 FeBr3를 써서 이런 걸 만들거나, 혹은 이쪽으로 클로로메테인과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써서 톨루엔을 만들거나, 그런 다음에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반응을 시키면은 파라위치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다 K-맨호프를 써서 산화시키면은 이 벤질 위치가 산화되면서 CO2H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히 그 반응 조건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있는 치환기가 어느 지향성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합리적인 그러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몇 가지 예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예제들 보고요. 자, 좀 더 많은 연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